네, 오늘은 단항식의 계산을 들어가 볼 차례네요. 그래서 단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결국은 단항식의 계산은 지수법칙과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ABC는 양의 정수이고 뭐 요렇게 식이 있대요. 이때 키워드는 뭐냐면 이 위의 식이 성립하는 가장 큰 양수 D라 그랬어요. 자, 위의 식을 보면은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에 전체 D제곱을 전개를 해보면 요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 D가 각각의 항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의 AD, Y의 BD, Z의 C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자, 이거 뭐죠? 이거 지수법칙 뭐냐면 지수법칙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요거 그대로 쓴 거죠. 그쵸? 그런데 얘래요. D가 가장 커야 돼. 그러면 D는 16과 12, 20에 뭐겠어요? 최대 공약수. 네, 최대 공약수. 그래가지고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D는 16의 약수여야 돼요. 표시로 이렇게 쓰는데 D는 16의 약수다. 요거는 생략하고, 자, D는 16의 약수.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D는 12의 약수.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D는 20의 약수. 그래서 16, 12, 20의 공통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거니까 뭐다? D는 결국은 16, 12, 20의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봅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16, 12, 20 일단 4로 전부 다 나눠지네요. 4, 4, 16, 4, 3, 12, 4, 5, 20 어때요 여러분? 더 나눠져요? 아니요. 이미 4와 3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통된 인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뭐예요? A가 4라는 거예요. 일단 D가 4라는 거죠. 그쵸? D가 너가 4야. 그리고 얘가 A죠. 왜냐면 곱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A가 4, B가 3이라는 거죠. 너가 B야. 그래서 B가 3, C가 5라는 거죠. C가 5 이렇게요. 끝났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가 돼서 8이니까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답을 요 과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던 거. 이 과정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D가 16이고 BD가 12고 CD가 20이어서 이 D가 16, 12, 20의 공통된 인수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커야 하니까 최대 공약수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같이, 자, 보세요. 뭔가 지수에 지금 미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1번, 지수 자리에 미지수 X가 있다. 자,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을 맞춰줘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보세요. 2번 밑이 다 달라요. 밑이 다 다르다. 어떻게? 4, 8, 16으로 다 다른데 은근히 4, 8, 16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용하려면 밑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배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면 묶을 수도 있으니까 3의 4제곱 이런 거 막 2.5에 3 더하기 4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수법칙을 쓰려면 밑이 같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밑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건 뭔가 같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자,
4와 8과 6은 모두 소인수가 뭐다? 2다. 그래서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에요. 자, 어때요? 이제야 뭔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일단은 고쳐봅시다, 얘를. 그래서 문제를 고쳐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항상 괄호 쳐줘야 돼요. 2의 제곱에 2x-1제곱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8은 2의 세제곱이죠. 이거에 x-2제곱은 2의 4제곱에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수법칙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요거 항들을 각각의 요 항들을 간단하게 더 해보자고요.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x-1이죠. 그렇죠. 요것만 한번 자세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2에 2 곱하기 2x-1 이렇게 돼요. 이거 뭐 쓴 거예요? 뭐 쓴 거냐면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 요거 쓴 거죠. 지금 a의 n제곱의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얘랑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쵸? 지수법칙. 그래서 곱하기 2의 3의 x-2 이렇게 되고요. 2의 4의 x 플러스 1 요거 곱해준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수법칙도 이용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밑이 2로 전부 다 같아졌으니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2에 요거 그냥 풀어줄게요. 아, 일단은 풀지 말까요? 그냥 2x-1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죠. 3의 x-2가 2의 4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요 두 식이 같대요. 그러면 지수가 같다는 거죠. 이제 지수만 보면 돼요. 자, 요 지수만 같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풀어줄까요? 4x-2 더하기 3x-6이 4x 플러스 4라는 걸 알죠. 자,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뭐 답 구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인 과정인 거고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법칙들을 사용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사용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밑이 같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같게 바꿔줘야겠죠. 그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공통된 소인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마저 풀어보면 4x 이렇게 지워지고요. 결국은 3x가 넘어가면 12. 그래서 x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자, 3번 봅시다. 3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의미, 분수, 이 계산의 의미에 조금 충실히 해서 풀어볼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서 막 지수법칙을 막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조금 더 직관적인가? 뭐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 풀이를 두 번째 방법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의미가 뭐냐면 이거 일단은 5를 x번 곱했다는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x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다루니까 5를 x번 곱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5의 x는 그대로 둡시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예요? 얘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5의 2x 플러스 1은 지수법칙을 반대로 하는 거죠. 지수법칙을 반대로 하면 5의 2x 곱하기 5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5의 2x 곱하기 5. 이거 지수법칙 반대로 사실은 는이기 때문에 이거 역과정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가 얘죠. 그죠? 밑이 같을 때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조금 더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첫 번째 이거는 뭘 이용한 거냐면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더하기 m제곱 이용한 거고요. 또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쪼개냐면 사실 얘는 5의 x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쪼갰죠. 요렇게 쪼개는 건 뭐 똑같이 이거 1번 사용해도 되고요. 왜냐면 이게 x 더하기 x니까 또는 요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5의
x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자,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니까 요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식이 5x 제곱분의 5x 곱하기 5x 곱하기 5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 하나 약분되는 거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얘는요. 5의 x 플러스 5제곱은 사실은 5의 x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에요. 5의 5제곱은 5가 5번 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풀면 나누기 5의 세제곱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요. 그리고 5의 x제곱 곱하기 5가 5번 곱해졌어요. 셋, 넷, 다섯. 그러면 3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5의 x제곱 곱하기 5 나누기 5의 x제곱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이거 전체가 나눠지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분수로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곱하기는 역수치한다. 5의 x제곱 곱하기 5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죠. 역수치하면. 그러면 또 날라가. 이렇게 하나씩 날라가. 남는 건 5분의 1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 됩니다. 5분의 1이 되는데 정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수들을 쪼갰다. 지금 주어진 수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다 쪼개가지고 계산을 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번 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5의 2x 플러스 1제곱에서 지금 분모에 5의 x가 있잖아요. 이거의 의미를 보세요. 이거 나누기라 그랬죠. 분수는 나누기예요. 얘 나누기 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빨간색만 보면은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5의 2x 플러스 1 나누기 5의 x죠. 그죠? 그러면 이거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가 돼요? 5의 x 플러스 1이 된다. 왜? 사실은 2x 플러스 1 빼기 x를 한 거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서 조금 똑똑한 학생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된다며요. 얘가 더 커야 된다며요. 그런데 x가 어떤 수인지 모르는데 2x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x는 자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기에는 요 지수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심화된 문제들이나 사실은 교육과정을 약간만 벗어난 문제들을 만나면 요 지수가 이 x가 반드시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여기가 이 지수가 다 자연수인 범위에서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도. 요 검은색도 바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의 x 플러스 5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5의 x 플러스 5제곱 빼기 3이 돼가지고 여기가 x 플러스 2제곱이 돼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5의 x 플러스 1제곱 나누기 5의 x 플러스 2제곱인데 이번에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똑같은 수에다가 1도 하고 2도 했으니까 얘가 더 크니까 분수로 내려가죠. 이렇게 5의 x 플러스 2제곱 빼기 x 플러스 1제곱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똑같이 나오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풀어봤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지수법칙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법칙이 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봅시다. 4번 봅시다. 4번도 밑이 다르게 나왔네. 자, 여기는 8이고 여기는 0.25예요. 그런데 0.25는 우리 4분의 1인 거 알아요. 자, 어쨌든 8과 4분의 1은 밑이 달라. 하지만 뭐로 바꾸면, 그렇죠, 2의 거듭제곱꼴로 바꾸면 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8x는 2의 세제곱에
x예요. 그쵸? 2의 세제곱에 x제곱이다. 그래서 2의 3x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거 봅시다. 4분의 1에 7-2x제곱은, 자, 이거 2의 제곱이죠. 4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에 7-2x제곱이고, 이거 넘어갈 때 이제 뭐 쓸 거냐면 요거 쓸 거예요. a분의 b의 m제곱은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 자, 요거 쓰면은 요거 요렇게 되는데 1에다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똑같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인 걸 알 수 있냐면 2의 제곱에 7-2x분의 1. 요거 너무 글씨가 작나요? 결국은 그냥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거듭제곱, 요거 거듭제곱한 거다. 요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의 14-4x제곱분의 1 요렇게 된다. 자, 근데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대요? 곱한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8x가 2의 3x제곱이고 8x가 2의 3x제곱이고 곱하기 요거 4분의 1의 7-2x제곱이 얘래요. 곱하기 2의 14-4x분의 1. 자, 얘가 뭐라고? 얘가 1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뭐 자세히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곱해서 똑같다는 건 얘랑 숫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의 3x제곱이 2의 14-4x라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죠. 지수가 같다는 거예요. 지수가 같다는 거예요. 지수가. 그쵸? 지수가 같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가 14-4x가 되고요. 이거 우리가 아는 1차식이다. 그래서 7x가 14니까 x는 2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 봅시다. 자, 보면은 a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일 때 8x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했는데, 자, 얘도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어렵게 느끼는 학생은 지수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지수법칙은 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스텝 3의 문제들은 어때요? 주어지는 숫자들이 밑이 달라요. 그쵸? 주어지는 숫자들이 밑이 달라가지고 살짝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8x, 얘 잘 보면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밑을 맞춰줄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8의 x제곱은 2의 세제곱의 전체의 x제곱과 같다.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풀면은 얘가 2의 3x제곱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그 다음 풀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2의 x제곱이 여기 힌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지고 볶아가지고 얘를 표현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a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이거 의미가 뭐예요? 이거 2의 x제곱 곱하기 2라는 거죠. 이거 의미가 2의 x제곱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2의 x제곱은 2분의 a라는 걸 알죠? 2분의 a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얘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죠. 2의 x의 세제곱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양변 어떻게 하면 된다? 세제곱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세제곱하면 2의 3x제곱이 8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이 8x가 8분의 a의 세제곱인 걸 알았어요. 근데 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지수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1번. 자, 지수법칙을 이해한다. 근데 지수법칙은 항상 밑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밑이 같을 때만. 그래서 문제에서 밑이 다르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밑을 맞춰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